첫 번째 웨딩 사업이 사양 사례일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제 변수, 이거 가지고 이제 매출액이나 이런 거 정보를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 아까 선정한 대표 기업의 매출을 2020년부터 23년까지 매출을 누적을 한번 해봤어요. 2020년엔 한 880억 원 정도의 이제 3개사 합계 매출이었는데 23년도 되었을 때 1774억 정도로 크게 성장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희 그 질문 사양 산업이냐? 코로나 직격탄은 아니네? 왜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3년 동안 한 2배 성장한 거네요. 약간 웨딩 산업은 소규모 영세 업체들이 되게 많은 업체들이 구성되어 있고 코로나 시절에 소규모 영세 업체들은 버틸 체력이 없으니까 다 망하고 오히려 이런 대형 업체들한테 혼인 인구들이 다 쏠려가지고 요새도 제 친구들 중에 결혼한다고 하면은 막 예식장 1년 반 전에 예약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저희 집 근처에 예식장이 되게 큰 게 있었거든요. 코로나 때 그게 날아가고 아파트가 되어졌어. 진짜로. 맞아요. 그리고 막 데이터 센터가 되기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인구나 성향이나 나이 고려하면 결혼 전체 시장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세 회사는 각 영역에서 1위 하는 업체죠. 네. 이 1위 업체들은 그냥 난 모르겠고 더 견고히 오히려 더 이쪽으로 몰린다는 거네요. 네. 이제 매출 분석해 주셨고 영업이익도 한번 분석하면 재밌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3개사의 영업이익률 추이를 봤을 때 이제 듀오랑 그 다이렉트컴즈 컨설팅 업체는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고 있었고 유모멘트라는 이제 웨딩홀 업체는 최근에 이제 흑자 전환을 이뤄서 6% 정도 영업이익을 개선을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품 연산을 해드리면 듀오는 2020년에 영업이익이 35억에서 작년에 한 72억까지 계속 성장을 했고요. 다이렉트컴즈도 이제 6억에서 작년에 35억. 너무 많이 컸더라고요. 웨딩 플래너? 업체 연결해주고 수수료 받는 맞아요. 구조인 거잖아요. 네, 컨설팅 근데 업체. 그 업체 연결해주는 거에 가운데 있는 회사인 거잖아. 네. 이거야말로 꿀 비즈니스거든. 네. 그래서 이제 유모멘트는 2020년에 마이너스 171억 영업 손실에서 작년에 그래서 43억으로 돌아섰네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 장소 관련된 웨딩홀 비즈니스는 코로나 때 직격탄을 받았네. 맞습니다. 1위 하는 기업도 이 정도니까. 네, 그럼 원가 구조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호텔 이런 장소 비즈니스가 유모멘트이다 보니까 매출 대비 판관 비율을 한번 살펴봤을 때 유모멘트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정 비율이 인건비, 임차료가 합계가 거의 50% 이상이더라고요. 최근에 23년에 매출이 780억 정도 했을 때 고정 비율이 46%고 21년도에 매출이 400억 정도일 때는 고정 비율이 80% 정도까지 크게 올라서 어떻게 보면 매출이 오를수록 고정비 효과는 확실하게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차료가 거의 20에서 30% 차지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뭐 서울의 거점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완전 땅값 핵심 비싼데, 유지에만 있어. 강남이나 뭐 광화문 이런 청담, 데만 광화문 심플하게 얘기하면 유모멘트는 고정비가 300억이 넘네요. 그냥 숨쉬기만 해도 1년에 300억, 350억은 나가는 회사인 거잖아. 네. 근데 코로나 때는 장사를 못하니까 손실도 엄청 컸던 거고. 이제 듀오는 매출 대비 판관 비율을 이제 고정비, 변동비, 삼각비로 구분을 해봤을 때 고정비 중에서는 인건비 비중이 40%로 되게 일관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이제 마케팅 비용도 24%로 되게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되게 많이 쓰네요. 이거. 네, 그래서 딱 생각해보면 저희 옥에 그 버스, 결혼해도 지하철 이거 광고 많이 하죠. 진짜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소름 돋게 24% 똑같은 건 좀 웃기다. 약간 예산하에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냥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높은 건 저랑 똑같이 사람이 매칭을 해주는 서비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건비 비중이 높은 영업사원분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 회사여서 그러니까 이제 회원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커플 매니저도 많아져야 되는 건 거잖아요. 네. 저희 회사도 인건비 비중이 제일 높지 않나요? 인건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케팅은 쓰긴 쓰니? 마케팅은 지금 하고 있는 거지. 1년 매출의 24%를 마케팅 비용에 쓴다는 건 대단한 건데. 아니야, 두어랑 같은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봐요.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출이 280억에서 400억으로 듀오가 성장했는데 24%로 계속 꾸준히 이제 브랜딩과 재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업계 1위라는 타이틀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회사이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었고, 다이렉트 컴즈는 웨딩 컨설팅 업체라고 크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이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렇게 해서 스드메라고 하거든요. 그 결혼 준비할 때. 기억나네. 결혼 준비라는 게 오죽 복잡하면 이런 중간다리 비즈니스가 나오는. 네네. 저 결혼할 때 시즌 때였어요. 네. 그래서 결혼 준비가 너무 귀찮고 너무 할 게 많고 너무 선택할 게 많고 전 선택장애자여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지금 남편한테 모든 걸 막 일임했었는데 되게 막판에 은경아 내가 웨딩드레스는 대신 입어봐 줄 수가 없어. 그거는 좀 가질 수 없겠니? 막 이랬었거든요. 그 정도로 준비를 안 했어요? 너무 할 게 많더라고요. 다이렉트 컴즈는 진짜 말 그대로 이런 업체들 그냥 쫙 깔아놓고 연결시켜주면서 중간에 수수료 플랫폼 받는 비즈니스 거죠. 같은. 손해볼 가능성이 거의 없는 비즈니스잖아요. 이거는. 정리를 해보면 듀오는 이제 결혼 정보 회사죠. 네. 여기는 이제 당연히 인건비랑 이제 마케팅 비용이 많아가지고 뭐 변동비랑 고정비가 적절히 섞여 있는 것 같고, 다이렉트 컴즈는 이제 100% 이게 거의 플랫폼 비즈니스니까 변동비가 엄청나게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유모멘트는 이제 예식장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고정비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 회사가 각각 좀 재밌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 다르네요. 다른 비즈니스. 그러면 이제 결혼하실 때 다이렉트 컴즈 한번 가시고 정리해줄게. 듀오는 필요 없어? 안 되죠. 듀오를 가셔서 매칭을 하면은 다이렉트 컴즈 가셔서 스드메 견적을 때리고 유모멘트 가서 예식장을 잡으세요. 엉켜네 이게. 생각만 해도 이게 너무 힘들다 진짜. 진짜 생각만 해도 힘들다. 결혼하기 너무 힘듭니다. 자 이제 M&A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유모멘트 예식장 앞에 가모 이게 뭐 최근에 이게 됐나 보네요. 스톤브리지 캐피탈이라는 국내 꽤 큰 사모펀드 운용사에서 이제 투자를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이게 구주를 인수한 건 아니고 유상증자로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정도 규모 중에 몇백억이라도 신주로 들어갔다면 유상증자로 이 유모멘트는 권혜기사님 얘기해준 대로 본격적인 확장을 하겠네요. 지금 보면 이게 서울에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이게 아펠 가모 5개, 더채플 2개, 루벨 1개, 8개만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8개 돌리면서 영업이 이렇게 40억이었나요?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뭐 2배치기, 3배치기 하면 그만큼 영업이 뽑아져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투자 받아서 확장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아까도 얘기했던 게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알기로는 잘은 모르지만 아펠가모, 더채플 이러면은 브랜드 이미지라는 느낌이 좀 되게 좋은데 비싸지 않니? 비싼 데인가? 비싼 데죠. 몰라. 비싼데. 그러니까 좋은 데잖아. 비싼데. 네, 그냥 웨딩홀 중에서는 되게 좋은 하이 웨딩홀인 레벨- 거잖아.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그러니까 결혼율이 낮아진다고 해도 결혼할 사람들은 좋은 데서 하고 싶어하는 그 인식이 강해지니까. 되게 이 웨딩 사람이 깡패인 게 인생에 한 번 그러면 할 말이 없어. 그러면 돈을 다 쓰게 된다니까? 쓰게 되지. 인생에 한 번 하는데 이 돈이 아까워 그러면은 한 번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5성급 호텔 아니면 선택지가 많이 없는데 많이 맞습니다. 네. 아펠과 뭐 이런 거면 되게 그럴듯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얼마인지 이제 모르겠지만 그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고 스톤브리지도 느끼고 네,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더채플, 뭐 아펠가모, 뭐 루벨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네. 확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국내 웨딩 산업이 지금 양극화돼 있어서 고급 이제 웨딩업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커지고 있고, 그랬을 때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확실히 있는 이제 유모멘트 웨딩홀에 베팅을 해서, 웨딩홀이 결국 계산이 서는 비즈니스잖아요. 완전 계산이 서네요. 네. 그러니까 임대료 깔아놓고 고정비 딱 정해져 있고. 오마카세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뭐 결혼식을 뭐 이거 무한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네. 딱 정해져 있지. 몇 바퀴 돌리고 거기에 식대 마진이 얼마나 남는가, 이게 웨딩홀의 비즈니스여서 스톤브리지 캐피탈 입장에서는 이제 운영 효율화랑 더더욱 이제 하다 보면 영업이 극대화할 수 있는 포인트들도 있을 거니까 아무래도 PE에서는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보고 이 웨딩홀의 현금 창출력을 높게 평가해서 인수를 한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해 보게 네, 됐습니다. 제 생각에도 스톤브리지가 생각하는 거는 계산이 서는 비즈니스인데 양극화되고 있는 것 중에 1위를 인수한 거고, 그래서 그거 확장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도 들어간 거고, 그리고 이 기사에도 잠깐 나와 있는데 한국은 결혼율이나 이런 결혼식 혼인하는 경우가 줄지만 예를 들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젊은 나라거든요. 엄청 결혼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이것도 나는 엄청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에서 넘어온 되게 고급 브랜드 예식장 이걸로 이제 베트남까지 진출하면 동남아는 그냥
또 K 왜냐면은 그 다음 스텝이니까. K 웨딩 하면 좀 진짜 K 웨딩이라니까. 왜냐면은 베트남 쪽에서도 이제 결혼할 사람이 거기는 엄청나게 많을 텐데 만약에 이건 완전 제 소설이긴 한데 스톤브리지가 베트남에 대한 이해가 되게 높으면 이거 가져가서 베트남에서도 사업을 확장하자라고 하면 업사이드가 정말 많이 높아지는 거죠. 사실 이게 스톤브리지가 이런 상상을 하는 게 과거에 비슷한 M&A로 성장한 게 이 유모멘트예요. 왜냐면 유모멘트가 원래 처음에 인수했던 거는 UCK라는 사모펀드예요. 2016년도에 이 유모멘트를 운영하던 CJ 푸드빌한테 이 UCK가 400억에 인수를 했어요. 400억에 인수하자마자 그 다음에 또 뭐 한 게 이제 볼트온이라고 그래서 비슷한 웨딩홀드를 더 추가로 인수했어요. 더채플. 이것도 한 180억 정도 투자해서 400억으로 아펠가모, 더채플 한 180억 이렇게 투자해서 붙여서 키운 거죠. 키운 거를 에버그린 컨소시엄에 매각할 때 1,300억에 매각했다고 하니까 얼추 한 2배 정도 차익을 거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UCK라는 회사가 예식장을 합쳐서 규모를 키워서 더 넘겼던 전력이 있고 스톤브리지는 그걸 이제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에 UCK가 매각을 한 거거든요. 천재인가? 코로나 직전에? 직전에 매각한 거야. 그래서 코로나 직전에 1,300억에 매각했는데 코로나가 왔고 그 에버그린 컨소시엄은 많이 이제 힘든 시기가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게 된 배경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스톤브리지가 중간에 이제 들어온 거죠, 유상증자. 오늘 어쨌든 뭐 웨딩 산업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정리하면 MNP는 듀오랑 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것 같은데 마케팅비를 좀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답지가 있는데 왜 그러지? 좀만 시간을 좀 줘봐요. 결혼하고 싶으신 대표님들은 MNP 연락 달라. 그 다음에 이제 듀오, 그리고 다이렉트 컴즈, 유모멘트라는 웨딩 산업에 속해 있지만 각각 다른 비즈니스라는 세 가지 업체 이제 재무 정보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이것도 재밌네요. 재무 구조가 완전 다르네요, 진짜. 완전 다르네. 아예 다르네. 완전 다르고 이제 딜 사례로는 유모멘트가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장을 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다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 처음 찍으니까 낯설긴 하네. 약간 하객룩으로 입고 오긴 했는데 양대표 부재가 좀 큰 건가? 아니 제가 오늘 이게 또 없으니까 또 이게 다음 주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 한번 가지시고 다음에 뵙는 걸로 하시죠. 잘 마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